네, 증권부 기자와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화장품주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올 들어서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공통점이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5월 한 달간 이 화장품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은 바로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한 달 동안에만 100% 넘게 주가가 훌쩍 뛴 건데요. 이 보시는 표와 같이 1위, 그리고 4위, 5위, 8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과 관련된 기업들이라는 건데요. 이 기업이 이 5월 상승률 1위를 차지한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자외선 차단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4위와 5위, 이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그루드 랩 등도 국내 선케어 관련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 결국 화장품 기업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케어 관련 제품들, 이 선크림, 이런 선스틱 같은 선케어 관련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질주가 더욱 돋보인 겁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이 선케어 제품들이 워낙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건가? 그리고 이거 팔아서 돈을 뭐 얼마나 벌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간 이 서구권에서는 일광욕, 이 햇빛을 내리쬐는 게 사실상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FDA에서 피부암 예방으로 선크림 사용을 권고한 이후 이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피부 건강 및 노화 방지 같은 미용에 대한 인구 전체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선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케어 시장 점유율이 미국, 중국, 한국 순임의 점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선케어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매년 15% 넘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자, 선케어 시장이 화장품 업체의 주가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이 선케어 제품과 관련된 회사들에 투자할 때 뭐 여러 가지 호재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또 다른 복병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당장 7월에 나오는 MOCRA라고 하는 이 법안의 가이드라인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MOCRA 법안은요, 미국에서 화장품의 안전성과 이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거대한 화장품 시장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화장품 분야에 대한 FDA 규제 수준은 높지 않았습니다. 식품, 의약품 분야와 달리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품 및 시설 등록, 테스팅, 허가 등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늦게라도 미국 정부에서 안전한 화장품 제품의 사용을 위해 법을 도입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제품 개발이 완료된 후 제조사는 FDA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고 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인이 완료되는데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 약 2년 정도 소요되는 등 화장품 업계 전체에는 신제품 출시에 대한 진입 장벽이 될 전망입니다. 자, 미국에서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비용 증가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거 통과하는 데 비용이 좀 들 테니까요. 시간도 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선케어 관련 제품들에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이 장애물이 있다면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이 증권가에서는요, 이미 FDA 승인을 받았거나 이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기존에 FDA 승인을 받은 경험과 더불어 매출도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결국 법안 발효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은 시장에서 주도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이미 제조 설비와 원료에 대해서 FDA 허가를 받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나 잉그루드 랩 혹은 FDA 승인 과정 준비를 마친 본느 등에 주목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랜만에 리츠를 가져오셨네요. 리츠는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나누는 상품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리츠의 인기가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뭐 리츠의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현재 지금 악조건인 상황이 맞긴 합니다. 이 리츠 시장 자체가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제였죠. 이 수요 예측을 시작한 새로운 부동산 글로벌 펀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오는 28일 상장을 앞두고 기관 수요 예측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만 가능했던 미국 개방형 부동산 펀드에 개인도 투자가 가능해진 건데요. 이 섹터별로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요. 미국 정부 기관이 51.5%로 가장 높고 오피스 비중은 8.4%로 낮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PF, 뭐 해외 부동산 우려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 리츠 시장도 많이 죽었었는데 신한 리츠 운용 측은 오피스 비중을 8.4%로 비교적 낮게 잡으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주장입니다.
자, 오피스 비중을 낮추고 미국 정부기관의 건물에 투자를 늘린다. 이건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른 좀 경쟁력이 있어야 투자자들이 혹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해당 리츠의 좀 특징들을 일단 살펴보면요. 네. 강점들을 보면 이 향후 2년간 이 초기 공모가 대비 연 배당률 8.5%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년 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배당을 약속했는데요. 네. 환매가 가능하고 자유롭게 리밸런싱도 할 수 있는 만큼 특별 배당 역시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NAV보다 약 15% 할인된 가격의 공모가 밴드를 확정한 만큼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중장기 자본 차익 역시 노려볼 수 있다는 게 신한리츠 운용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건 이익보다는 안정성이겠죠. 네. 해당 리츠는 FBI나 미국 총무성 같이 미국 주 정부기관이 장기 임차하는 건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8%의 오피스 건물 역시 최상급 오피스로 이 주요 임차인이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인 만큼 비교적인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 배당률 8.5%면 리츠 중에는 굉장히 높은 상품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리츠는 상장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또 그게 상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증권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미국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설명합니다. 네. 하지만 해당 펀드가 임대차는 물론 재무적인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한 적이 없는 우량 자산으로만 구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라고 밝혔는데요. 60% 정도인 국내 투자 리츠의 LTV와 다르게 이번 글로벌 리츠의 가중평균 LTV는 30%로 비교적 안전하다고 봤습니다. 네. 또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이 공모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해외 자산을 담은 기존 리츠들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금리 인하의 장기 지연 혹은 미 부동산 시장에 극단적인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나타날 이 펀드 NAV의 하락 가능성은 유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모든 상품의 극단적인 이벤트는 다 영향을 미치니까 이건 제외하더라도 일단은 LTV가 좀 낮다. 그러니까 돈 빌려가지고 투자는 많이 안 했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안전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시장에 불안감이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상장하는 회사 측 입장에서는 이 불안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맞습니다. 이 추가적인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저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하고 회사 측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에 대해서 일단 신한리츠 운용 측은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가치가 상승하겠지만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히 자산 가치의 지속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료는 공사비랑 똑같은 폭으로 하락하기가 힘든 만큼 꾸준한 배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속도가 다소 느릴 뿐 금리 인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NAV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추가적으로 해당 리츠는 임차인의 스펙에 맞게끔 만들어진 맞춤형 건물들에 네. 다수 투자하고 있어서 더욱 안정적이라는 입장도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경찰서가 만약 다른 건물로 장소를 옮긴다고 가정할 때 유치장이 있는 또 다른 건물을 찾는 것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추가적인 보안 장비도 필요하고요. 이렇듯 해당 리츠는 임차 계약을 장기간으로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건물 위주로 보유하고 있어서 네. 투자 매력들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거는 플러스 알파 수익을 조금 미루는 것일 뿐이지 결국에는 지금 상태로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회사는 설명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새로 상장되는 리츠 상품까지 저희 살폈습니다. 증권부의 김동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